그러면 제품 개발을 한 실제로 기구 설계를 한 20년 정도 하셨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보는 아이들 제품들을 정말로 많이 개발하신 사장님입니다. 픽스텍의 박성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픽스텍 대표 박성수라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 처음 섰네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 같이 한 1년 반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분하고 저는 똑같은 입장에서 여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잠시 여러분들 이제 새로 아이디어 제품들을 한다라든가 기존의 특허 이런 제품들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일단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픽스텍이라는 회사는 뭐 사실 일단 지금 전 기구 쪽 개발 쪽만 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품 개발 쪽에 계속 해왔고요. 전자 쪽은 아니고요. 일반 기계 설계 쪽, 금형 설계 쪽. 금형 설계는 조금 기계 설계랄까 기구 설계와는 좀 다릅니다. 좀 이따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 이 제품화 아이디어에 대한 제품을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 프로세스를 한번 쭉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제품 기구 설계 쪽을 좀 오래 해왔고요. 그래서 회사는 이제 제품 디자인부터 기구 설계 그래서 턴키로 팔로우까지 할 수 있는 금형이라든가 이건 사실 아직 설비까지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제품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좀 졸리기도 하고 좀 덥기도 하고 한데 좀 프리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나이도 좀 있으신 분들 있으신 것 같고 저도 40대 중반은 넘었고요. 여기 뭐 대학생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만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대학생 있으세요? 대학생들이시군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 컨텐츠 쪽이라든가 이런 쪽 소프트웨어 쪽은 아니에요. 좀 하드웨어적으로 좀 약간 딱딱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전자제품 또는 그 소형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플라스틱 또는 프레스 고무류로 이렇게 합쳐져서 어떤 제품 아이디어 제품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 또는 일반 가전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반적인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제품 아이디어 제품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아이템 다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모르시는 분들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1년 반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보다는 아마 제품 쪽에 오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아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제 제품하고 사업을 하는 건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다 갖고 이 자리에 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기술을 갖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나름대로 특허를 몇 건 또는 뭐라고 할까 앞으로 이제 이러한 기술을 갖고 내가 예상해서 사업화를 해서 제품화해서 한번 시장 반응을 보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중에 대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좀 이미 사회에서 많이 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디자인이 뭐고 기구 설계가 뭐고 금형이 뭐고 그래도 한번 잠시 1시간 정도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제품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는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기술이죠. 어떤 기술일까요? 아니면은 뭐 특허일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걸 제품화 시킬 것입니까? 상품화 시킬 것입니까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특허만 갖고 제품이 되지는 않겠죠. 특허까지 가신 분들은 많이 있으세요. 저도 뭐 특허 출연도 여러 개 하고 했지만 특허가 제품이 되고 또 거꾸로 상품이 되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특허가 돈이다. 물론 그 특허가 정말로 기술가치 평가라든가 기술 평가를 받을 만한 그 소위 말하는 뭐 박사급 이상급의 어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레벨이 높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허가 아닌 이상 그다지 제품화나 상품화로 못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단순하지만 소비자가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몇 가지를 조합시켜서
편리하게 해준다면 이런 제품들은 제품화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이 제품이라는 용어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품하고 상품하고 차이 아세요? 혹시요? 여기 제품 상품 아세요? 여기 자리에 오셨으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좀 땀나고 힘들고 재작년 겨울부터 저도 여기 쫓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 자리가 아닌 나중에 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창업 과정을 겪었고 다 이런 자금 관계를 다 겪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되면 차후하고요. 먼저 제품과 상품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거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혹시 제품 상품을 구분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특허를 상품하실 거예요? 제품하실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먼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자, 테크니컬한 건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건지는 다른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기술이나 지금 특허 다 갖고 계실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디어도 있고 아니면 나 직장 다니는데 잠시 이거 한번 배우고 싶고 나중에 1년, 2년 뒤에 나 이거 한번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뭐 하겠다 얼마냐 이거 디자인이 얼마고 뭐가 얼마냐 이런 소리 많이 하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얼마에 누구한테 팔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자, 얼마짜리를 만들어서 얼마에 팔 거냐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무슨 뜻이냐? 팔 제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특허에 나와 있는 그거를 현실화, 물거나 제품화하는 것까지만 갈 거냐? 이건 다른 겁니다. 자, 제품하고 상품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제품화를 먼저 하실 분은 먼저 제품화를 건너뛰고 상품화하겠다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이거 기술 다 있고 거의 만들기만 하면 돼? 하고 당장 뭐 10,000원에 100,000원에 팔 수 있어 100개. 이런 분도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 유통이나 제조를 저도 20년간 거의 가까이 이 바닥에 오래 있습니다.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왜 사업을 안 했겠습니까? 반대 얘기입니다.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못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빠르게 시작해서 빨리 한번 실패해보던 아니면 그 과정에 잠시 문제점을 겪어보면서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건너뛰고 그리고 나서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품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기술을 파는 제품으로 만들기 전에 뭔가 한번 거쳐야 될 거를 해야 된다. 그걸 보통 제품 개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제품 개발을 프로덕트라고 영어를 하는데 찾아보시면 제품하고 상품하고 동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품은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 때 비로소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제품은 팔 수 있는 게 아닐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특허를 현실화시키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시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단계를 가야겠죠. 자, 상품을 일단 잊어버려 봅시다. 우리가 상품은 제품 단계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상품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보통 이런 제품 개발한다고 하는 우리 제조업, 전통 제조업입니다. 이 파트가 있어요. 어떤 역할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만 봅시다. 자,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단 하드웨어, 회로만 개발하겠다라는 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맨 앞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품 디자인이죠. 다 들어보신 거예요. 내가 만들 거 디자인 필요해. 근데 두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이 제품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템이 워낙 다양하세요.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라면은 한 파트로 되어 있는 부품이지만 여러분이 이 마이크 하나 개발한다. 그럼 마이크는 기구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십니까? PCB라든가 회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이 회로물을 뭐 저쪽 자동차 쪽엔 전장이라고 하는데 회로 설계가 또 필요합니다. PCB라고 해서 어떤 기판 설계도 또 들어가야죠. 또 여기 이거 지금은 이 마이크는 단순한 것들은 단순한 PCB 하나로 끝나지만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붙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이 제품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과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한 8, 90%는 다 회로하고 소프트웨어는 아예 필요도 없고, 회로도 뭐 단순한 거야. 버튼 몇 개, 그냥 잭 하나 붙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문제는 기구야. 왜? 금형 들어가고 뭐 플라스틱 만들고 고무 만들고 조립해야 되고 난리 났네. 여기 뭐 몇천만 원 들어가네, 억대 들어가네, 이런 소리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비중이 회로 개발보다 실제 기구 개발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섣불리 사업화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 자,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 오늘 이 두 개만 명확하게 구분하셔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모컵, 요 세 가지만 구분하셔도 오늘 이 강의 저하고 만나면서 이 자리가 아마 도움이 되는 자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구 설계까지 말씀드렸어요. 회로 설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모컵이다. 자, 모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컵은 시제품이다, 샘플이다, 뭐 그렇죠. 자, 그럼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특허라든가 기술이든가 아이디어를 저기 맨 뒤에 그 안경이 독특하시네요. 진짜 그 뭐라고 할까요?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하신 그런 제품 디자인 제품 같아요. 저런 제품들은 뭐다? 사람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아니면 조금 어떤 디자인, 말 그대로 디자인이죠. 그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좀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모델링을 통해서든 뭐 요새 말하는 제품 디자인은 무슨 소프트웨어를 많이 씁니까? 보통 포토샵? 네? 스케치업은 실제적으로 그다지 많이 쓰진 않고요. 그 리터칭으로 이제 포토샵 같은 걸 좀 쓰는데, 요새 디자이너들은 뭐를 쓰느냐? 맥스도 예전에 많이 썼지만 요새는 라이노를 많이 씁니다. 라이노를 해서 거기서 이제 맥스 같은 걸 좀 이용하고 렌더링 그 비즈라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색깔 같은 거 입혀가지고 포토샵에 내려서 색채, 조명을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게끔 이빠이 도면에다가 이빠이 칼라로 출력 이빠이 하죠. 그게 바로 제품 디자인 역할이겠죠. 그게 끝났어요. 자, 여러분께서 제품 디자이너한테 이거 맡겼어. 내 제품을. 그럼 디자인 해와. 그럼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최종 목적물이 뭡니까? 그걸 아셔야죠. 제품 디자인한테 돈을 줬어.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만 원 줬는데 뭘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죠. 자, 제품 디자인한테 아이디어 스케치 내놔. 렌더링 내놔. 두 개 받아놔야죠. 돈을 줬으니까. 근데 그냥 칼라 프린터로 그냥 찍찍찍한 거 그냥 쭉 출력해서 이걸로 끝나? 100만 원 주던 10만 원 주던 1,000만 원 주던 아니죠? 좀 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왜 이 제품 ABCD가 나왔고, 왜 1차 아이디어 스케가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렌더링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하니까 ABC 중에 A가 좋아. 그래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구라든가 모컵 만들 때 그런 색깔과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시켜 줘. 그래야지 돈의 가치를 하는 거겠죠. 자, 제품 디자인 끝났어요. 여러분 만들고 싶은, 여러분이 아이디어 갖고 있는 제품을, 제품 디자인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제품이 뭐다? 이걸 지금 왜 얘기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어설프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10몇 년 한 사람들도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기서 뭐 하지? 저거 얼마짜리지? 얼마 시간 걸리지? 거기서부터 부딪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이 중에 뭐 나이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제조업 나 좀 해봤어. 저거 얼마 정도 뿐이 안 해. 저 100만 원이면 돼.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그 100만 원과 1000만 원의 차이는 분명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결과물로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단계가 왜 이렇게 비싸고, 왜 시간이 걸리고, 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지. 왜? 거꾸로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속죄안을 내고, 속지 마셔야죠. 이 사람들한테 모르면 속을 거 아닙니까? 턴키로 야, 제품 디자이너 기구 설계 모거까지 1,000만 원 해와. 근데 뭐가 디자인이 1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짜리야. 모컵이 500만 원짜리야, 100만 원짜리야. 그 퀄리티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나온 모컵 샘플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제품 디자인 끝났습니다. 자, 기구 설계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지금 이 프리젠터라고 해서 지금 이걸 만든다 이거죠.
요거 지금 마우스, 이거 포인터라고 할까요? 요거를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버튼 들어가고 앞 케이스, 뒷 케이스,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렌즈 쪽 있고 5개, 6개, 8개 정도 되겠네요. 10개 정도는 안 되겠네요. 어찌됐든 그 안에 PCB 하나 들어가겠고요. 자, 그럼 이거 얼마 정도 줘야 될까요? 얼마 시간 걸릴까요? 자, 디자인에서 이거 한 모양으로 이쁘게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렌더링 다 줘서 나 이 제품을 만들어. 자, 기구 설계 당신 얼마 줄 테니까 자, 몇 주 만에 좀 해줘.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개발 쪽에 당신이 다 맡아서 회로하고 소프트웨어 다 해서 얼마 기간 해줘.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 이거에 대한 각각의 렌즈는 아크릴, 두께는 몇, 그리고 프론트 케이스, 위 케이스, 아래 케이스, 카바는 사출물, 안에 뭐 고무, 버터는 재질은 도금을 치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디자이너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디자인에 나와 있는 최대한 반영해서 이거 기구물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하겠죠. 모델링이라든가 안에 있는 부품 설계를 다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제 이걸 뜯어보면 뜯어서 조립할 수 있게 하는 설계를 누가 한다? 기구 설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디자이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품 디자이너가 기구 설계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구 디자인이 제품 디자인도 다 하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소프트웨어가 서로 씌워지기 때문에 자, 한번 들은 풍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려면 기구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뭐다? 무슨 소프트웨어 쓰세요?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죠? 무슨 소프트웨어 한번 들어볼 수 있잖아요. 포토샵 같은 거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그죠? 그러면 기구하는 사람들, 이런 기계 쪽에 하는 사람들 무슨 소프트웨어 쓸까요? 한 번씩 들어본 거 있어요. 뭐 카티아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어쩌저쩌 들어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프로이라는 게 있고 유지라는 게 있고 솔리드웍스 있고 뭐 솔리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고 막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거 갖고 설계한대요. 모델링 한대요. 자, 모델링을 잘한다가 설계를 잘할까요? 자, 제가 유한대학교 지금 기계과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애들 지금 2학년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니그래픽스라고 해서 유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 모델링 잘합니다. 제가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줍니다. 이거 하나 다 뜯어서 다 역설계 해와. 그 딱 갖고 옵니다. 몇 주 만에. 그러면 그 친구가 설계를 해온 걸까요? 설계를 제대로 해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겉에는 완벽해. 거의 버니어로 재던 노기스 같은 거로 막 재던 자로 재던 비슷해. 색깔도 막 색깔 렌더링 같은 거 입혀가지고 색깔도 까맣고 파랗고 잘했어요. 딱 반을 딱 사과 반쪽 같이 컴퓨터상에서 섹션이라고 해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두께도 안 맞고 조립도 안 되고 부품도 간격 공차 하나도 안 줍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왜 기구 설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사실상은요. 이 제품을 성공시키려면요.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접하기 가장 쉬운 게 사실 디자인이에요. 첫 번째 접하시는 분들이. 근데 디자인은 사실은 저도 디자인을 많이 십수년간 많은 디자이너를 접했고 소위 말하는 손가락 10대 들어가는 디자이너도 만나보기도 했고 그리고 뭐 프리랜서부터 다양하게 만져봤어요. 참 잘합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합니다. 현실성하고는 다르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현실성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자 무슨 뜻이냐? 화려하게 하는 그 디자이너는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둘 다 구비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품 디자인을 왜 겉으로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속을 수가 있어요. 왜? 그 포트폴리오 보면 화려하잖아요. 다 했잖아. 그죠? 포트폴리오, 제품 디자이너들 포트폴리오 보면 어때요? 색깔 아주 화려합니다. 자동차 빼고 뭐 가전, 뭐 핸드폰부터 다 있어요. 수십 개. 근데 다 해본 사람도 있지만 안 해본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항상 확인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구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봤대요. 다 안 해봤어요. 저도 18년 동안 19년, 지금 95년이니까 이제 20년 차군요. 20년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 6개월 했는데 다 해봤다? 거짓말입니다. 용역회사 일부 이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해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기구 설계나 제품 디자인의 실력은 딱 하나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구 설계까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조립을 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다? 기구 설계라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됐고요. 회로 설계는 아까 말했죠? 여기 뭐다? PCB가 하나, 이거 LED 받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주고 배터리 연결하려면 무슨 회로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 회로는 누가 한다? 얘네가 하겠죠. 이 프리젠터 같은 회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별거 아니겠죠? LED 하나 받고 그냥 전원 온오프만 시키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되죠. 근데 내비게이션 같은 거나 핸드폰 만드는 회로쟁이들은 머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몸값도 다르고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근데 국내에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소위 말하는 제품 디자인 파트에서 가장 몸값이 좋은 때가 언제였느냐? 2000년 초반에 핸드폰, LG, 삼성 출신들이었습니다.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핸드폰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 많은 엔지니어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의료기기, 가전으로 다 퍼졌습니다. 다 프리랜서가 됐고 저보다 선배였던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 좀 은퇴하시거나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시는 많아요. 자, 어찌됐든 기구 설계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포인터에는 소프트웨어 필요 없죠? 근데 내비나 핸드폰은 소프트웨어 필요하겠죠? 뭘 한다?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을 설계하는, 만약 여러분이 만든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어디서 필요하겠어요? 부팅할 때, 딱 켰을 때 부팅 OS 있죠? 우리 윈도우 8이나 7 타듯이 내비게이션은 리눅스 또는 아니면은 윈도우 C라는 걸 요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해야겠죠. 그다음 UI 개발해야죠. 둘이 앱 개발해야겠죠. 그런 걸 하는 게 그쪽이겠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보통 일반 아이디어 제품 또는 지금 처음 초기 우리가 제품 개발하신 분들은 보통 회로도 단순한 정도, 이게 몇백만 원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수준에 갈 겁니다. 맨 후반부에 제가 가격적인 부분이나 기간적인 부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아마 가장 관심 있고 오늘 여기서 온 목적과 모든 기준은 여기에 다 될 겁니다. 내 특허 현실화 시켜줘. 얼마면 돼? 며칠이면 돼? 이거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한 7, 80% 되실까? 그럴 거, 90%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모컵이 뭐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다 만들거나 시제품이나 3D 프린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제품이죠? 샘플이죠? 그러나 3D 프린터는 약간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만드는 방식이 다르죠? 요새 코엑스라든가 전시회 가면 맨 3D, 방송 언론의 맨 3D 프린터 얘기합니다. 저는 조금 뒤에 후자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필요하고 정말 좋은 기술인데 왜 보급이 여태까지 안 됐을까요? 이게 1960년대 일본 후지츠인가 개발자가 했다가 미국의 3D 시스템에다가 특허를 팔아먹고 넘긴 기술입니다. 자, 문제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제대로 보급이 안 됐겠죠. 그다음 특허가 풀렸네 뭐 했네 가격이 싸졌죠. 지금 막 100만 원대, 몇십만 원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가지고 만들거나 여러분의 아이디어 제품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왜 비싼 걸로 왜 모캅이라든가 프레스 뭐 이게 금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CNC 머신인 같은 걸로 기계로 해서 모캅 장비로 비싸게 플라스틱 다 깎아서 만듭니까? 정밀도 문제죠. 결국 면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자, 3D 프린터는 어때요? 우둘툴툴해요. 한번 보셨어요? 전시회 가셔서 보셨어요? 보셨는데 억대 장비, 5천에서 억대 장비는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면이. 근데 100만 원대, 몇백만 원대 장비 보셨어요? 표면? 우둘툴툴툴합니다. 그걸 과연 핸드폰 케이스 만든다. 핸드폰 그 후크하고 아구가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내가 설계자든 어떤 애 누구 시켜서 설계를 하든 치수가 안 맞아요. 열심히 또 뭡니까? 샌드페이퍼 갖고 막 갈아야죠. 또 아니면 또 뭐 후철이라고 해서 훈증 아세톤 같은 게 담궜다 빼가지고 면 그냥 녹여가지고 살짝 하는 치수 정밀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물론 3D 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번 그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금형이죠. 여러분들 말하는 금형. 자, 샘플까지 만들었어. 여기까지 얼마야? 나 1000만 원에 만들어줘, 2000만 원에 만들어줘, 500만 원에 만들어줘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거 나 양산 한번 해볼래? 한번, 자, 개당 얼마? 나 10,000원에 한 100개, 1000개 한번 찍어볼래? 자, 소비자 2만원, 10,000원짜리니까 2만원에 팔아볼래? 유통업자 껴가지고 이렇게 팔아보자. 한번 금형 투자 얼마냐?
이게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 목합을 만들 때 각각의 뭐가 나온다? 각각의 부품이 다 나오죠. 10개든 20개든. 플라스틱 버튼부터 케이스, 뭐 스프링, 철판 뭐 다 들어있죠. 그 각각 원가 따지면 되겠죠. 그걸 어디다? 금형업체 던져주면 다 가격 나오죠. 근데 금형 가격하고 사출 가격이 같다? 안 같다? 이쪽은 다르죠? 찍는 거죠? 자, 여긴 뭡니까? 좀 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혹시나 여기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약간 좀 수준을 낮춰서 말씀드릴게요. 붕어빵 기계 아시죠? 호도 기계 같은 거 가시면 금형이 뭡니까? 혹시 금형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그래요. 호도과자 갔을 때 거기 뭐죠?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면 호도과자 뭐 이렇게 쭉 짜가지고 틀 넣어서 딱 빼죠. 틀이 금형이겠죠? 맞죠? 근데 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짜가지고 막 넣는 걸 뭐다? 그걸 바로 쉽게 얘기해서 사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녹인 액상의 밀가루 반죽을 틀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틀을 닫고 가열하고 식혀서 뚜껑 열죠. 그게 바로 그 틀은 금형이고 그게 뜯어져서 나중에 익혀서 나온 게 우리가 뭡니까? 사출이라고 합니다. 사출물이라고 하죠. 물건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었냐? 금형 쌉니까? 비쌉니까? 엄청 비싸죠? 목컵에서 뭐 500만 원 들었는데 금형비 이거 곱하기 5배, 4배 갖고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500만 원짜리 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짜리 샘플이 나왔어요. 어떤 거에 따라 달라요. 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물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또 왜 그럴까? 금형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뒤에 또 한 금형을 보여주겠지만 금형이 왜 비싸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봅시다. 금형이 왜 비쌉니까? 쇠로 돼서 깎아서 비쌉니까? 물론 그렇죠. 왜? 목합은 왜 싸요? 금형에 비해서. 원래는 근데 계단 가격 따지면 이거 엄청 비싼 겁니다. 자, 이 마우스 하나 만들려면 5개든 10개 부품을 다 직가공해야 돼요. 플라스틱 벽돌 같은 플라스틱을 하나 ABS 수지라고 합니다. ABS 수지가 뭐냐? 여러분이 이런 안경에 쓰는 거 이건 PC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집안에 쓰는 우리 가정집에 쓰는 일반 전화기 있죠? 이게 다 ABS 수지예요. 보통 99%가. 그게 난연이다, 내열이다 뭐 이런 등급이 있지만 그런 플라스틱 덩어리를 머신인 기계 막 8000rpm 뭐 이런 거 갖고 깎겠죠? 그래서 요거 앞판, 버튼 다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깎아서. 그게 뭐다? 목합이라고 하는 거였죠?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아까 빠뜨린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다면서. 그게 목합이죠. 근데 그게 이 버튼 하나 만드는 거, 이 2번째 버튼, 3번째 버튼, 앞판, 뒷판, 렌즈, 거시기까지 다 만드니까 각각 다 깎아 만드니까 500만 원 달래.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거 500만 원까지 안 가겠군요. 이거 돈 뺏기던 뭐 100만 원 정도 이내로 가겠어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을 칩시다. 그럼 100만 원인데 야 5개 부품인데 100만 원인데 금형이면 얼마나 갈까? 곱하기 4배만 하면 되나? 2배만 하면 될까? 쇳덩어리니까 깎으니까 비싸냐? 왜? 금형은 쇳덩어리잖아요. 이건 플라스틱 깎는 거죠. 목합은요. 그죠? 근데 3D 프린터는 아까는 뭐라고 했죠? 녹여서 뿌리는 거죠. 자, 3D 프린터가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와인디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린 거 있죠? 이렇게 와인딩 돼 있는 이게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쉽게 얘기해서 국수 있죠? 국수 한 가닥이 들어가가지고 FDM 방식입니다. 이 국수들이 들어가서 그 노즐 쪽에 200도, 300도 이빠에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라스틱이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녹았던 액상 수지가 내려와서 X, Y, Z 흔들리는 테이블에 움직여서 그 형태로 가겠죠. 미세 조정을 해서. 그게 바로 3D 프린터예요. 근데 아이고 자꾸 이리 올라가네. 자, 사출을 아까 전에 목합은 뭐다? 벽돌 플라스틱이 돼 있는 거를 벽돌이에요. 여러분들 목합집 가시면은요 나중에 한 번씩은 가보세요. 꼭 내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디자이너한테 맡겨가지고 뒷단계 샘플만 주세요 하지 마시고 최소한 목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세요. 도장 뿌리기 전에, 후강하기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알아도 몰라도. 자기가 본인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그게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갈 일이 없지만 이게 왜 비싼지 왜 어려운지 그걸 눈으로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찌됐든 목합은 뭐다? 플라스틱 덩어리를 어떤 회전 공구로 해서 커터를 깎아내는 거겠죠. 드릴 같은 기계가 있고. 근데 3D 프린터가 녹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금형하고 뭐가 비싸 차이가 나? 금형은 뭐다? 아까 전에 호두 또는 붕어빵 만드는 틀을 했죠? 우리는 지금 목합에서는 뭡니까? 이 호두의 모양이나 붕어빵의 모양을 스페셜하게 만들어서 하나만 만드는 거죠. 하나나 두 개나. 그죠? 스페셜하게 만드는 게 목합이라고 본다면 금형은 뭡니까? 거기 뭐죠? 톨게이트에 하나 깎아주고 하나씩 틀에다 하나씩 원바이 원 빼주면은 그 많은 교통 오는 사람들 다 감당 못하죠? 그리고 가격이 맞지 않겠죠? 한 번에 뺄 때 10개, 5개 한 번에 빠지면 좋잖아요. 그죠? 대량으로 한 번에 찍을 때 10개를 한 번에 찍던 20개를 찍어버리면 n분의 1 하면 하나의 가격이 낮겠죠? 그래서 금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금형을 하는 이유가요. 다시 물론 금형은 뭐다? 아까 전에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거 하는 거 3D 프린팅이고 목합은 뭐다? 딱딱한 플라스틱 덩어리를 드릴 같은 기계로 여러 개 깎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죠. 근데 금형은 뭐다? 200도 300도 돼야 되는 이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 틀에다 10개든 20개든 틀에다 왕창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찍는다? 10번 찍어요? 10,000번, 10만 번 찍어야죠. 기본적으로 금형은 10만 타가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금형을 열었다 닫았다 5개가 떨어지든 2개가 떨어지든 하나가 떨어지든 보통 5만에서 10만을 기준으로 수명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다? 재질이 플라스틱은 아니겠죠? 당연히 뭐다? 쇠로 되어 있겠죠. 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단한 쇠다 뭐다. 왜? 이걸 10만 타 이상 쓰려면 좀 좋은 재질 써야 되고 정밀도가 높은 건 좋은 거 써야겠죠. 근데 나는 C금형만 해볼래. 나 1000개만 만들고 500개만 만들고 몇백 개 1K 미만만 몇 개만 한번 찍어보고 한번 테스트 해볼래. 그럼 뭘로 한다? 알루미늄 같은 거나 금형 코어라든가 아까는 비싼 코어를 안 쓰고 열 처리 안 한 그런 금형을 써가지고 대충 만듭니다. 그렇다고 아주 대충은 아니에요. 수명이 짧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금형 가격은 한 30% 정도 절감은 됩니다. 대신 왜 30%나 40% 더 주면은 5만 개 찍을 수 있는데 아깝잖아. 그죠? 자, 여기서 갈등을 때리게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2단계까지는 지금 가진 않았을 겁니다. 맞죠? 자, 만약 여기까지 갔어. 자, 목합도 끝났고 시금형까지. 자, 나 이거 본금형 못했어. 시금형으로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였어. 자, 한번 찍어보자. 몇 개?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서두에 뭐 했죠? 10,000원짜리를 1,000개 찍어서 내가 2만 원에 팔아서 한번 하고 싶다. 시사출 해야죠? 재료비 따져야죠? 개당 얼마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여러분이 또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금형비하고 사출비, 양산비는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죠? 보통 양산은 사출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자, 이걸 만드는데 여러분 공장 안 갖고 계시죠? 그죠? 공장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웃소싱해서 공장에다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금형도 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조립비도 들겠죠? 맞죠?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산이라는 건 조립도 포함된 겁니다. 검사도 해야죠? 누군가 검사해야 되잖아요. 자, 사출을 했어. 플라스틱 하나 10개 다 나왔어. 보니까 플라스틱 10개가 아까 무슨 3,000만 원 들여서 금형 만들어 보니까 하나당 세트당 10개인데 한 세트당 1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트가 3,000원 달란다 이거죠. 3,000원 좋아. 3,000원 줄게. 게다가 세트에 그 플라스틱 물은. 자, 조립비 얼마? 자, 이거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플라스틱 조립하고 아까는 회로물 조립하고 스크류 받고 본딩을 하고 PCB 같은 거 넣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비용? ST, 시간, 실제 투입해서 나오는 그쪽에서 1,000개를 조립하라고 줬어요. 그럼 작업자 한 사람 인건비 있죠? 관리비 있죠? 마진 있죠? 그러면 개당 난 500원, 그러니까 500원씩 받을래? 하루에 다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가격이 좀 낮겠죠? 근데
공정 검사도 많고 내비게이션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 수 없겠죠. 그럼 개당 단가의 양산비가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양산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 단계는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 어디까지 생각한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거는 좀 오늘 이제 뒤에서 요거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뒤를 한번 얘기해 좀 맛배기만 드리는 거예요. 자, 제품 개발을 아까 상품이 되는 건 여기죠? 맞습니까? 여기는 제품입니까? 모카까지 간 게 제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상품 아니에요. 모캅을 그리고 이 비싸게 만든 모캅을 내가 이 정상적으로 금형으로 해서 개당 따지면 싼데 10,000원짜리를 여기 100만 원에 만들었잖아요. 이거를요. 100만 원에 팔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샘플 하나를 100만 원에 만들었잖아요.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든. 근데 여기는 뭐다? 금형을 몇천 투자했으니까 개당 단가가 10,000원에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신에 무슨 리스크가 있다? 금형비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죠? 몇천에 대한.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양산에 대한 비용의 리스크가 있겠죠?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형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자재비하고 양산비하고 시사출에 대한 부품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서 자빠진다? 여기서 멈춰요. 이 제조업 쪽에 있는 80, 90%는요. 하다가 다 멈추는 게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바닥에 있는 저도 20년 가까이 하지만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안 한다? 이 다음이 걱정이 돼서 못해요. 물론 영업되니까 다 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자,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어디서 고민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모컵 디자인부터 기구 설계부터 이 3D 프린팅을 해서 모캅이든 하나 샘플 만드는 단계에 얼마의 비용과 얼마의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 뒷단계는 언제 생각해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결과 나오기 전이든 후든 여러분이 열심히 영업을 하시면 그죠? 다른 사람들과 디스커션을 해서 여러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뒷단계는 반드시 비용이 시간이 이거 만드는데 금형 만드는데 1, 2주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뒷단계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 거 반드시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또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이 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포인터 개발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어떤 개발회사 저 같은 피스텍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든 아니면 제3의 업체 몇 군데 비교 견적을 딱딱딱 때려서 어떻게 한다? 디자인 얼마 견적받고 기구 개발 얼마 받고 모캅 얼마. 물론 모캅은 처음에 견적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나오겠습니까? 대략적으로는 알 수만 있어요. 왜? 디자인도 컨셉이 앉아있고 제품 기구 설계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부품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안에 내부 부품이 결정이 안 났죠. 그러면 모캅비가 얼마 나올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캅은 별도로 하고요. 보통 제품 디자인과 기구 개발을 보통 동시에 가는 경우 또는 디자인만 따로 기구 개발을 따로 하는 그런 두 가지 계약 방식이 보통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요. 그리고 보통 기구 개발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모캅을 잘 모르니까 당신이 맡아서 대신 모캅 업체 비교를 해서 이제 맡겨가지고 모캅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조립과 검토해서 그것까지 끝을 내는 비용으로 모캅까지 맡아라.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제품 디자인 했어요. 여러분들 이 포인터 하나 해서 디자인을 이쁘게 A, B, C, D 아이디어 스케치 갖고 오고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기구 설계해서 이 부품을 자 플라스틱 이거 ABS로 만들까 PC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까 고무 같은 거 넣을까 해서 여기서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모캅 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금형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몰라서 이 얘기를 하나 넣었어요. 제가 원래 금형 설계 출신입니다. 학부는요. 그러니까 금형 제작하고 금형 설계하고 기구 설계가 있는데 뭐가 달라?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요? 없으시죠? 자 짧게 하겠습니다. 기구 설계는 뭐다? 이거를 요 디자이너가 만든 그대로 형태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파트를 만드는 거에 안에 들어가는 뭐 스프링이라든가 후크라든가
스크류가 박힐 수 있는 보스 같은 거라든가 단을 다 만드는 설계를 하는 거고요. 금형 설계는 뭐다? 이 버튼을 받아서 기구 설계자한테 받아서 방금 붕어빵의 틀을 설계해 주는 거겠죠. 음각과 양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자, 저는 이제 금형 설계 학부를 나왔지만 기구 설계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형 설계가 되면 금형 제작이 들어가서 사출을 샘플 만들어서 양산에 가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보통 금형 설계 비용을 따로 준다? 안 줍니다. 왜? 금형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새는 금형 가격의 10% 5%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금형 가격에 금형 설계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리뷰만 하고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이 500을 드리던 100만 원을 드리던 디자이너한테 맡겼어요. 칫솔 뭡니까? 이게 전동 칫솔이죠? 그러면 돈을 들였으면 돈의 값을 해야죠. 여러분한테 뭐를 제시하겠어요? 아까 내 뭐라고 하셨죠? 첫 번째 컨셉, 우리가 내 기술은 이거고 이런 모양의 가로 세로 뭐 이게 부품 몇 개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면 디자이너가 듣고 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나, 스프링 배터리 뭐가 들어가나 대충 감 잡고 기구쟁이가 같이 하면 더 좋고, 없으면 디자이너가 임의로 기존에 나와 있는 뭐다? 제품 디자이너는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드는 기술이나 특허나 아이디어 제품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경쟁사 제품이 있으면 편하겠죠? 맞습니까? 없으면 이게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어요. 있는 제품이라면 어떻게 된다? 기존 나온 게 있잖아요. 두께라든가 대충 감 잡을 수 있죠. 이 정도 넘지 맙시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그린 이런 렌더링이라든가 아이디어 스케치는 치수가 정밀하겠어요? 안 정밀하겠어요? 그다지 정밀한 게 아닙니다. 조립이 되는 그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다? 감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색채가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사이즈겠죠.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딱 꼈을 때 제대로 반응을 전자적으로나 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중점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감이야 당연한 거죠. 디자이너가 색감을 빼면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색채감으로 해서 뭘 한다?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쭉쭉쭉 A, B, C, D를 주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주고 이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 보통 이제 디자이너가 보통 하는 것들이 이건 뭐냐? 내비게이션 한 친구예요. 자, 내비게이션 4인치든 이거 7인치든 내비게이션인데, 자, 이렇게 둥그렇게 한번 해봐. 여기 버튼 양쪽으로 2개 넣게. 한번 네가 그 아이디어 스케치 갖고 와. A안, B안. 자, 이번엔 뭐냐? 뒤에 뭔가 특이하게 해놨네. 거치대식으로 하나 꺾어서 하는 방법. 자, 세 번째 또 이건 좀 다른 방식의 버튼이 중앙에 있고 뒤에 거치대가 이렇게 뭐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돼 있고, 이게 뭐다? 연필로 그려서 간략한 스케치 같이 하는 게 결국은 뭐다?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초반에 빠르게 여러분의 그 기술과 특허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트렌드를 이쪽이 맞느냐 시각화시켜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컨셉이 여러분이 아마 시작할 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개발 쪽에 있는 분들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딴 거 안 봅니다. 렌더링 보지도 않아요. 렌더링 막판에 얘기합시다. 왜? 색채죠. 렌더링이 왜 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할 것 같으세요? 어디서 중요할 것 같습니까? 디자인의 마지막은 모컵의 맨 마지막에 감리겠죠. 색깔 넣고 뭐하고. 결국 기구쟁이도 잘해야겠지만 디자이너가 승부는 막판에 그 제품의 색깔과 감으로 유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이 렌더링은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일반인들한테는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이 컨셉이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버튼이 여기 붙는 거하고 가운데 붙는 거하고 위에 붙는 거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리고 기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거치대를 넣을까요? 말까요? 사이즈 옆에 툭 튀어나오게 할까요? 아니면 그 정중앙에 약간 삐딱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뭐 액정을 넣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컨셉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단을 누가 한다? A, B, C, D를 갖고 오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안이 결정났으면 그 A안에 자, 그러면 좋다. 양쪽 2개의 버튼을 갖고 와서 이 방식으로 가자. 그럼 여기서 R값이 어떻고 라운드가 어떻고 각이 어떻고 여기서 조금씩 파생된 A1, A2, A3, A4가 또 나오겠죠? 2차 아이디어 스케치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아이디어 갖고 A2를 내가 결정했어. 자, 이 정도면 됐어. 자, 그 다음에 뭐 간다? 바로 렌더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렌더링이 뭐다? 자, 렌더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색깔 다 입히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A, B, C, D 계속 생깁니다. 색깔을 빨갛게 하고 파랗게 하고 위에 뭐 도금을 넣고 도장을 넣고 골드 색깔 넣고 레드 와인 색깔 넣고 넣어서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렌더링이겠죠. 그것도 1차, 2차 막 갈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100만 원 준 디자이너가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주면 이 과정을 다 해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디자인은 이런 큰 세 가지를 합니다. 디자인 컨셉을 잡아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이나 특허나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주전자를 하던 뭐 내비를 하던 뭐 칫솔 걸 하던 이거를 잡아주고 버튼의 위치라든가 사이즈 대략적인 것들을 감을 잡아주고 아이디어 스케일을 잡아준 다음에 렌더링으로 해서 컬러링까지 해서 여러분이 제품 디자인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제품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바로 기구 설계를 했죠? 아이고 또 막 넘어간다. 빨리 한다는 게 좀 마음이 급해지네요. 좀 뒤에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또 귀찮은 얘기. 기구 설계라고 하고 기계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과, 자, 제가 이 기구 설계하고 기계 설계를 알게 된 지가 10년 전이에요. 왜? 기구 설계라는 건 국내에 기구 설계 학과가 없습니다. 기구 설계 학과가. 다 기계 설계 애들이나 기계과 애들이 합니다. 근데 이 기구 설계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전제품의 케이스 설계가 다 기구 설계랬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뭡니까? 기계 설계 이런 부품이에요. 기어, 뭐 이렇게 기계 제품, 자동차 같은 것들은 다 기계 장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뭐 풀리, 나사 말고요. 이런 기어 같은 시스템들 되어 있는 것들을 다 기계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화 쪽 관련된 거는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이 자리에 한 7, 80% 다 기구 설계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제품 디자인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기구 설계가 뭐다? 아셔야죠. 기계 설계 아니에요. 가전제품은요. 반드시. 왜? 케이싱을 위주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시 얘기해서 기계 설계는 기계 쪽은요. 디자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동차 그 외곽 빼고는요. 다 내부가 중요하죠. 그러나 가전은 뭐가 중요합니까? 디자인이 더 중요하죠. 요새 삼성 핸드폰이나 LG G3 물론 차이는 나지만 비슷하죠. 현대차나 옛날에 대우차가 좀 안 좋았지만 지금 대우차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 현대차나 기아나 대우차나 기능적인 차이 별로 없죠. 승부가 어딥니까? 디자인이죠. 근데 디자인에 대해서 그 완성된 디자인 제품을 그대로 쫓아서 각 부품을 쪼개고 안에서 배치시켜서 조립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하드웨어적인 걸 다 그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조립할 수 있는 설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구 설계를 하나만 더 아시면은 중요한 게 뭐다? 제품 디자인은 시각적이고 어떤 감성적이라고 하면 기구 설계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프리젠터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거 고장났죠? 내가 살짝만 눌러도 막 넘어가죠? 기능이 잘못됐죠? 기구 설계가 뭐가 잘못되던가 문제가 있겠죠? 텍트가 뭐가 접점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간격이 너무 이건 기구 설계가 잘못한 거죠. 제품 디자인이 잘못한 게 아니겠죠. 아니면 금형 쪽에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후반부에. 자, 그러면 기능이 중요한 거죠. 성능.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기구 설계는 또 뭘 한다? 이거 조립을 잘 해야겠죠. 조립. 10개 조립할 때 2개가 후크가 부러지고 보스가 막 부러져 나가. 금이 갔어. 케이스가 쪼개져. 그러면 조립성이나 가공성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구성 그리고 강건한 설계 이렇게 떨어져도 안 깨져야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50도 60도에도 작동이 되겠죠. 플라스틱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변색이 생기거나 이런 건 다 기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폰만 잠깐 얘기하면 이런 많은 부품들이 있고 기구 설계가 뭐 하는 거다? 이걸 뜯으면 이 모든 각각의 부품을 다 뭐다? 3D 모델링, 2D 도면 다 치수를 다 재던 이 회사에서 갖고 온 도면을 받아서 모델링을 해서 각각의
위치, 배열, 공차 다 해서 하나같이 째까지 이런 FPCB 선 케이블까지 다 안에 모델링을 하고 조립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화가 가능해서 구조 분석하고 설계하는 거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구 설계자가 잘한다 못한다 이 내비게이션 이렇게 쫙 한번 보여주면 돼요. 이게 멋있다 보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멋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했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거는 그림일 수도 있겠죠? 그죠? 실제 중요한 거는 이게 조립이 불량이 안 나냐? AS 했을 때 뺐다 꼈다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찌됐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기구 설계자가 마지막에 하는 게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뭐 시뮬레이션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 쪽에 뭐 충돌 테스트, 뭐 열 테스트, 동적 뭐 이런 게 있는데 애니메이션하고 다릅니다. 애니메이션하고 시뮬레이션은 다른 겁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말고 애니메이션만을 들어보셨죠? 이런 제품들의 애니메이션은 뭡니까? 선풍기, 저기 선풍기 지금 돌죠? 선풍기를 프로펠러를 그냥 돌리는 거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냥 어떤 변수나 어떤 상수값을 주지 않는 공학적인 값을 주지 않는 그런 거는 애니메이션 그냥 움직이게끔 우리가 조립이 되나 이렇게 흔들리게끔만 보여주는 게 애니메이션이고요. 만약에 이런 해석이란 건 뭐냐? 여기에 아까 사출이 이겁니다. 이게 보이세요? 밑에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뭐냐면 가운데가 여기가 사출기에서 쭉 이게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만들기 플라스틱 왕구 보시면 이게 쭉쭉쭉 그 가지 같은 거 있죠? 거기가 사출이 쭉 들어가서 중간에 가가지고 굳어서 우리는 끝머리를 뜯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사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스프르 런너 게이트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플라스틱 물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제품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왜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덜 뜨거냐에 따라서 불량이 많이 발생돼요. 치수가 변하던가 조립에 문제 생기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해석을 합니다. 열적 해석, 동적 해석,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지금 필요 없고요.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잠깐 하고 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금형 여기까지만 하고 아유, 왜 자꾸 넘어가나? 자, 모컵 하고 3D 프린터 하고 쉬겠습니다. 자, 모컵. 자,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아까는 얘기했죠. 드릴 같은 기계가 막 고속해서 내가지고 뭘 깎는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비상등이에요. 비상등. 어떤 회사에서 비상등, 우리 벽에 가끔 이게 출구 나온 비상등 있죠? 그 개발하는 업체가 모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금 뭡니까? 깎은 거예요. 이렇게 막 회전 드릴 같은 게 있어서 X, Y, Z 흔들리면서 깎습니다. 이게 뭐다? 하얗게 생긴 게 아까 얘기한 ABS 수지 블럭이죠? 블럭. 통 ABS 플라스틱 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붙인다? 밑에 붙이고 어떻게 붙였을 것 같으세요? 뭐로 붙였을 것 같으세요? 이거 막 가공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뭐로 붙였을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쇳덩어리를 양면 테이프로 붙일 수 있을까요? 금형은 불가능하죠? 모컵은 그렇게 해서 붙여서 어떻게 한다? 윗면 연락에 가공합니다. 다 가공하면 어떻게 한다? 양면 테이프 번쩍 뜯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반대 가공하겠죠?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나 가공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만 10mm나 20mm 막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 판 올리는데 6시간? 8시간 걸려요. 황삭, 정삭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면 조도 때문에. 하루나 이틀 걸릴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수량이라든가 사이즈에 따라 기계 용량에 따라 좀 다릅니다. 속도에 따라 어쨌든 6시간, 4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밀도 때문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깎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 리브, 보스 툭툭툭 튀어나온 거 어떻게 한다? 끊어서 나중에 본딩을 해서 붙여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이 모컵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비싸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원 바이 원 깎아야죠. 이거 모컵 2세트 하나 만드는데 이게 하나 세트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여기 올라가서 이거 한번 깎고 이거 한번 깎고 이거 한번 깎고 이거 한번 다 깎아야죠. 시간이 어마어마 걸리겠죠. 앞면만 깎습니까? 뒤집어서 또 한번 깎아야죠.
굴곡 있는 건 어떻게 지그 만들어서 받쳐주는 지그 또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라운드가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그비 들고 또 만들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겠다? 몇백 들겠죠? 목합은 그렇게 해서 비싼 겁니다. 왜? 이 장비가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장비에 이거 하나 만드는데 2, 3일 이상 걸립니다. 하루 만에 안 끝나요. 그리고 일반 업체가 내 것만 해주지 않아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깎아서 끝납니까? 이 기계로. 그 다음에 뭐예요? 면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기계로 깎으면 면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그래 거칠어요. 물론 3D 프린터 100만 원짜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물결 무늬가 막 생기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거기 있는 좀 밑에 급에 있는 애들, 젊은 친구들이 뭐 한다? 물빼빨 합니다. 샌드페이퍼 열심히 5시간, 6시간 열심히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애도 있어요. 이런 거 많은 건.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캅에 대한 전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더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 쉬는 시간 하기 전에 3D 프린터 한번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 얘기하시겠습니다. 서두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자, 이거 얼마짜리겠습니까? 이거 무슨 제품입니까? 3D 프린터 아시는 분? 관심 있는 분 없어요? 젊으신 분? 없으세요? 자, 전시회 가면 코엑스도 요새 많이 하죠? 아니면 뭐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막 나오죠? 요런 거 갖고 뭐 깎죠? 요거 얼마짜리 같으세요? 이게 3D 시스템 큐브 X 시리즈예요. 카트리지 요새 신도리코라는 업체에서 국내 총판으로 해가지고 옥션 뒤져도 나옵니다. 70에서 90만 원, 20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100만 원대 팔아요. 근데 요 카트리지가 얼마다? 99,000원에 팔고 있어요. 도둑놈입니다. 이거 하나 1kg도 안 되는 거를 9만 원에 팔고 있는데, 물론 국내에 나와 있는 이런 저가 모델의 3D 프린터는 요 지금 1kg당 한 2만 원, 2만 원대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근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얘네는 라이센스하고 얘네를 걸어놔서 그런 겁니다. 우리 칼라 프린터 있죠? 똑같아요. 칼라 프린터 잉크 우리 무한 충전하잖아요. 그죠? 정품 안 쓰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큐브라는 100만 원대의 여러분이 만약에 사시던 이런 거를 갖고 뭐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과물에 대한 것은 인식하고 그 결과물에 차이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거만 예언 끝내겠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 장이 있어요. 하나는 어때요? 파란 거는요. 면이 어때요? 그 교재에 잘 안 나와 있죠? 면이 좀 우둘툴툴툴툴 하죠? 근데 요거는 면이 좀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인쇄된 게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자, 요런 기계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게 FDM 방식입니다. 3D 프린터에 3대 방식이 있어요. 자, 3D 프린터 요새 방송에 나오는데 제가 항상 웃습니다. 3D 프린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더 문제는 여러분들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FDM 방식이 하나 있고요. 여기 옆에 SLA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지금 큐브 100만 원대는 FDM 방식입니다. 아까 전에 2만 원, 3만 원, 몇만 원짜리 100만 원대에서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둘툴툴툴툴. 이거 조립이 되겠습니까? 한번 간 보는 거죠? 한번 느낌 한번 봐야죠? 그냥 디자인 개념을 한번 워킹 모급하고 디자인 모급 얘기를 깜빡 빼뜨렸는데, 자,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어떻습니까? 간만 볼 수 있죠? 그냥. 그럴 때 써먹어도 되겠죠? 그러나, 이거 어때요? 정밀한 것 같죠? 상당히 정밀하죠? 이것도 3D 프린터로 뽑은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사례를 좀 이따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상당히 정해요. 뭐로 만들었다? 이 옆에 있는 기계. 우리 유한대학에 이번에 들어왔어요. 억대 장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잉크 카트리지가 얼마다? 키로당 50만 원입니다. 비싸죠? 대신 그 가치를 하죠. 장비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죠. 시간이 이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아까 전에 목합을 구대어 갈 필요 있을까 없을까는 가격 비교도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자, 여러분들 3D 프린팅 하기 전에 RP라는 거 있습니다. RP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쾌속 한 번만 손만 들어주세요. 쾌속 주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RP 아시죠? 들어보셨죠? RP. 근데 RP를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자, 여기 전문 용어 좀 나왔습니다.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그 얘기 한번 더 여담을 더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다 이걸로 했어요. 100%. 이걸로 했어요. 100%. 이거 만드는데 200, 300, 500, 뭐, 2개 만드는데 400, 뭐, 막, 10개 만들면 1000만 원이야. 하나 만드는데 부담 싫어. 근데, 목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빼빠질 열심히 한 다음에 스프레이 도장, 도금 잘하면 어떠다? 실제 제품하고 거의 90 몇 프로 같죠? 팔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90 몇 프로까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RP라는 게 중간에 나온 게 있어요. 계속 썼었어요. 그게 왜 못 썼냐? 그 플라스틱 재질 때문에 그래요. 재질이 약간의 노랗게 생겼고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요 다음에 뭐 합니까? 색깔 칠해야죠. 빼빠질해서. 그래야지 광이 나겠죠. 광택 나겠죠. RP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그 3D 프린터 바로 직전에 나온 RP 장비들의 문제는 뭐냐? 빼빠질하면 이게 때 벗겨져요. 때가 벗겨진다고요. 노란색 옛날에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 보신 분 있어요. 그건 조립용이지 색깔 칠하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RP 하신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다는 것만 조금 생각해 주세요. 아닌 거는 그 후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게 뭐다? 이 3D 프린팅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쓰는 3D 프린터가 두 가지로 갈리시면 돼요. 뭐다? 간 보기 위해서 쓰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목합 아까 저렇게 쓰지 말고 한번 이것도 좀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겠죠? 이쪽은 억대 장비니까 7, 8천 장비죠. 대신 키로당 뭐 아까 50만 원, 30만 원 하네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 제품이 과연 1kg를 쓸까요? 안 쓸까요? 이거 몇 g일 것 같으세요? 플라스틱. 요거 만들기 요게 하나에 몇 g일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개발자 입장에서 반드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 아니라 내가 만들 때는 이게 재질이 뭐로 되어 있을까? 중량이 몇 g이 나갈까? 이게 플라스틱의 무슨 재질일까?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항상 메모하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득이 됩니다. 왜? 이거 아까 비싸다고 하는데 정말 비싸? 내가 만드는 제품 요거 20g도 안 들어가는데? 그럼 많이 비싸지 않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역발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20g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서포트라고 해서 이 주위에 뭐 따라 붙는 막 이렇게 붙는 게 있어요. 그 중량이 이거보다 1.5배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장단점을 한번 여러분이 3D 프린터를 갖고 우리가 시제품까지 목합을 보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이 마지막 한번 더 얘기하자면 플라스틱이 어떻다? 문제가 아까 RP보다 달리 빼빠질이 가능한 거였죠. 이것도 100% 완벽하진 않아요. 확대해서 보면 약간 그라데이션 같이 선들이 생겨요. 그리고 약간 미세하지만 톱밥같이 살짝 우리 각질 벗겨지듯이 벗겨져 있어요. 그럼 물빼빠 해야겠죠. 살짝만 하면 되겠죠. 이거는 물빼빠가 되겠어요? 이거 물빼빠 안 돼요. 빼빠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표면만 됩니다. 안쪽은 아예 안 돼요. 내부 쪽은 그 기대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이쪽은 3D 프린터가 왜 좋다? 고급 3D 프린터 SLA 방식, DLP 방식은 샌드페이퍼도 되고 도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90%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지금 8천만 원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조만간 5천만 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4, 5천만 원대 파는 기계는 요 수준과 요 수준의 중간 단계예요. 그건 사시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들은 갖다 버립니다. 이쪽 제품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내가 만든 걸 한번 간을 보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들이면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기술이 정말 가치 있다. 누구한테 제안하고 보여주려면 어떻게 된다? 저가의 모델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후가공을 어떻게 해서 한번 표현해보고 한번 느낌을 보고 1차 만든 거를 2차 만들 땐 이러이러한 걸 개선해보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용도는 상당히 3D 프린터가 경제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깐 10분만 쉬겠습니다.